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묘도 일원이 동부가 에코에너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 기업이 1조 원대 분리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는가 하면 연내 추가로 두세 곳의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검토 중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바다 공유 수면을 매립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312만 제곱미터 면적의 여수 광양항 묘도 준솔토 매립장. 이 일대에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블루소 생산기지가 조성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가스 엔지니어링 기업인 린데사가 1조 원을 투자해 연간 8만 톤 규모의 블루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전남도와 여수시, 주식회사 한양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투자 협약은 여수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에 속도를 더한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 생산에 관한 사업은 굉장히 전망이 밝고 당연히 우리 석유확산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을 위한 투자 기업들까지 속속 정해지면서 묘도 준솔토 매립장 항만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4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1, 2단계 부지 조성 사업을 마쳐 한국서발전과 동부가 LNG 허브터미널에 제공하고 오는 2026년 3단계 부지 조성 사업도 마칠 계획입니다. 저희가 24년 6월까지 그 관련된 그 부지 조성과 그다음에 도로 포장 및 관로 공사를 완료해서 1단계를 이제 준공을 하고요. 나머지는 부지는 미래 신세 부지 있고 재생 에너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26년 말까지 연약지반 개량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여수에는 현재 추가로 두세 개 글로벌 기업이 각각 입지를 선정해 대규모 블루소 시설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 기업들까지 최종 투자로까지 이어진다면 여수를 중심으로 광양만권은 명실공히 동부가의 에코에너지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의 실시 설계 적격자가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비 6,974억 원을 투입해 전남 여수시 신덕동에서 경남 남해군 서면까지 해저터널 5.76km를 포함한 8.085km의 4차로 국도신설 사업의 실시 설계 적격자로 DLENC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해저터널이 오는 2031년 개통되면 여수 남해간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줄고 양지역 산업, 관광 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 토지 소유자 15명은 어젯밤 늦게까지 순천시청 접견실에서 2016년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계획 철회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시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2,600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 방식과 투자 유치 방안을 모색해 행정 절차에 따라 보상과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와 증평 등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4년 4개월 만입니다. 소와 돼지 등 우제류 농가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전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 400마리를 키우고 있는 지역 축협의 한 생축장. 충북에서 들려온 구제역 소식에 농장 출입은 통제됐고 방역은 강화됐습니다. 지역 농가들도 불안감에 소독 강화를 요청하면서 9대의 방역 차량이 쉴 새 없이 농가 인근 도로변과 농장 출입구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에서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우리 지역이지만 이번 구제역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축산 농가들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와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 생기는 전염병인 구제역.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발생입니다. 2000년 이후 전국에서 430여 건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해왔던 전남.
2만여 농가에서 소와 돼지 등 212만여 마리를 사육 중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은 공기로도 전파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며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일제 접종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을 100%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농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또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켜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10건. 대부분 백신 접종이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규모 농장에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하는 한편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장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강 접종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전라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지락 전남도 의원은 오늘 도의회 5분 발언에서 광양에서 집단 임차보증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남이 전세 사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전남도가 전세 사기 사례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순천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올 하반기부터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 중이고 신생아를 순천에 출생신고한 산모이며 출산 1회에 한해 출산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첫째아는 80만 원, 둘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시의 다양한 산후조리 지원책이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과 산모의 안전한 회복, 출산 가정에 경제적 안정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는 다르게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열폭주 현상으로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차량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연기 가득한 지하주차장.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붙은 전기차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주차장 바닥은 홍수가 난 것처럼 흥건합니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는 건 차량 아랫부분에 있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수백 개의 조각으로 이뤄졌는데 한 개만 불이 나도 주변으로 옮겨 붙고 1000도 이상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모두 44건. 지난 2020년 11건, 다음해는 24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자체가 방습이라든지 어떤 외부 포장재에 의해서 수화수가 직접 닫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 및 많은 냉각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 좀 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끄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 기술 개발도 민간과 공공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열폭주를 빠르게 차단하는 게 관건입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을 둘러싼 수조를 만들어 물을 채우고 배터리를 식히는 방법을 화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기업은 드릴로 배터리 팩에 구멍을 뚫고 소화용수를 직접 뿌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수조를 만들기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요 천공장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열폭주가 발생하는 배터리 셀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물을 주수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난해 기준 전라남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13,000여 대. 전남소방본부는 올해까지 모든 시군 소방서에 이동식 수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에게 사과했던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43주년을 앞두고 다시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일가 중에서 5.18 공식 추모 행사에 참석한 건 전우원 씨가 처음인데요. 5.18 유족들이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전우원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겠다며 예고 없이 5.18 추모식에 참석한 겁니다. 제가 뭘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추모식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전두환 일가 중에서 5.18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전호원 씨가 처음입니다. 전 씨는 5.18 유족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허리를 숙여가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밝혀왔듯이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저희 가족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5.18 유가족들은 할아비와는 다르다며 전 씨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전호원 씨가 광주를 방문하여 5월 유족들을 앞에서 눈물로 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광주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뒤 전 씨는 추모 행렬의 뒤쪽에 서서 5.18 묘지 참배단에 분향하고 헌화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3월에도 광주에서 사흘 동안 머물며 5.18 유가족을 만나고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했습니다. 전 씨의 이번 광주 방문은 5.18 기념재단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 내일 5.18 기념식에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동욱 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라남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대구 MBC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전국 MBC 기자회가 취재 거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MBC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위를 거치거나 반박 자료를 내는 과정을 생략한 채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자들을 고소하기까지 했다며 본인의 감정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시장이 SNS를 통해 대구 MBC를 별로 영향력이 없는 방송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지역 방송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늘 19일과 20일 예술의 섬 장도 일대에서 2023 그린아트 피크닉이 열립니다. 그린아트 피크닉은 환경문화예술 소풍을 컨셉으로 공연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축제입니다. 제8회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가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GS칼텍스 예울마루에서 열립니다. 여수 에코 국제음악제는 여수 출신이거나 여수를 사랑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끝난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여수시가 4725점으로 종합 우승했습니다. 여수시의 이번 전남체육대회 우승은 6년 만이며 준우승은 광양시가 차지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5월 중순치고는 높은 기온 보였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비와 함께 낮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8도까지 내려가면서 전남 동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20도에 그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 지역에 5에서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 17도, 순천, 광양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가 19도, 순천, 고흥 20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6도 이상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 중 그치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과 함께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시가 연등천 주변 지역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연내 연등천 저류지 조성 사업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연등천 재해 예방을 위해 35만 톤 규모의 저류지 설치 사업을 연내 착공하기로 하고 현재 편입 토지와 지작물 보상에 이어 올해 상반기 안에 분할 필지 보상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등천 저류지가 조성되면 하천 역류와 범람을 예방하는 역할 외에도 평상시 저류지에 확보된 맑은 물을 연등천 유지용수로도 쓸 수 있어 시민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두 번째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 공연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3일 첫 드론쇼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번 주 두 번째 공연은 오는 24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있을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녹동항 드론쇼는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진행됩니다. 오는 22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순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생물 다양성 약속, 이제는 실천할 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흑두루미 위치 추적기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얼씬길 걷기와 생물 다양성 대탐사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가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생물 다양성의 날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12월 29일로 제정 선포했다가 2000년 총회에서 5월 22일로 변경됐고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유자주산지라는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자나무 500여 그루를 분양합니다. 고흥군의 나의 유자나무 이벤트는 도시민들에게 고흥 유자나무를 분양해 자신만의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수확한 유자로 차를 만들거나 유자 10kg을 제공하는 도농 공감형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고흥군은 당초 오늘까지 분양 이벤트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더 많은 도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마감 기한을 두지 않고 분양이 끝날 때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